네, 안녕하세요. 메타플란트 치과의원의 문종호 원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에 부딪힌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다친다든지, 혹은 사고가 나서 치아에 외상이 가해진다든지, 치아가 부러지게 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치아 충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 부딪혔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뭔가 부딪혀서 치아가 탈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외상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발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아 뿌리에는 치주인대라는 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주인대 세포가 치아 뿌리와 그리고 치조골 표면에 연결이 되면서 치아를 치조골 내에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 세포들이 치아가 막 탈구가 되었을 때 치아 뿌리면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최대한 보존을 시키는 것이 추후에 치아를 다시 재식을 했을 때 다시 치아가 원래대로 치조골과 결합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치아가 빠졌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생리식염수나 생리식염수가 없다면은 우유와 같은 것들을 용매로 생각을 해서 치아를 그 용액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가장 좋고요.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았을 때 그런 세포들이 건조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생리식염수가 아닌 다른 액체에 담게 되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세포 내부에 있는 액체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이유들이 발생을 하면서 세포 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몸안 체액 성분과 가장 비슷한 생리식염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생리식염수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마저도 없게 되면은 타액이 제일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입안에 치아를 넣은 상태로 치과에 가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하는 매체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빨리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 각각 다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치과에 가져가시게 되면은 치아를 재위치를 시키고 재식을 하였을 때 다시 뿌리에 붙어있던 치주인대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치아를 재위치를 시켜주는 것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데, 때로는 시간이 아무리 경과를 하더라도 일단은 치아를 재식을 하는 시도를 해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성공 가능성들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치아를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염두해 두시고 바로 가까운 치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아를 잘 보관해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 치과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치아 아탈구와 같은 방법으로 치아를 원래 치조골 내에 위치를 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철사를 이용해서 치아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정을 하더라도 치조골과 치아 뿌리에 어떤 결합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철사를 처음에는 단단한 거에서부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부드러운 철사로 교체를 해가면서 치아 상태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상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치조골 내에 위치시키기 전에 구외에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치아를 재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치아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치조골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치료 방법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치아가 바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는 해당 치아 부분을 사용하는 것들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치아의 내부에서 치조골 흡수나 그리고 치아 뿌리 흡수 같은 것들이 재직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치과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간격에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셔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파절되거나 치아가 뽑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치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를 직접 당하게 되시면 상당히 당황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꼭 기억하시고 빠졌더라도 치아를 다시 살려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